Hallo zusam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대학교에서 적응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거쳐왔어요. 네, 교수님들한테 메일도 써서 좋은 소식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서류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땅을 밟고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대학교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일의 대학 생활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열어가실 수 있도록 독일 대학 생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의 문화, 두젠하고 지젠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일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 기간이 14학기나 된다고요? 네,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독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빠듯하게 쫓기지 않고 좀 즐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또 워낙 독일 대학생의 특권이 많아요. 대학생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자 좀 더 누리고자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요 더 빨리빨리 졸업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에서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졸업 시험을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뭐 몇 번 정도로 허용을 해줄지는. 그런데 2번에서 3번 정도 졸업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요 그 학과 안에서는 다시는 졸업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네, 좀 무섭죠. 그래서 졸업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머릿속의 데이터 안에서는요. 한국인들은 워낙 이제 시험 같은 거에 이제 워낙 단련이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잘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막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일에 이제 윈터 제메스터, 좀마 제메스터 해서 겨울 학기와 여름 학기가 있죠. 네. 겨울 학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10월 15일쯤에 시작을 한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여름 학기는 4월 15일 정도쯤에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학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첫 학기, 그런 첫 학기는요 겨울 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봄에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겨울 학기가 첫 번째 학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 되게 많이 가게 되겠죠. 이제 외국인을 위한 그런 학생처가 있는데요. 그거를 Das Akademische Auslandsamt라고 합니다. 네, 이런 데도 가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독일의 대학의 수업은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독일의 강의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 그런 강의를 Vorlesu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있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대학생들은 그저 단지 교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행이 되는 방식이죠. 한국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방식은요, Vorlesung이라고 하고요. 특이하게도요, 독일은 출석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출석부 해가지고 출석부를 막 이렇게 누구 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출석 점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출석을 안 부르니까. 그럼 어떻게 시험을 보냐? 출석하는 거는 내가 공부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공부 안 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이제 마지막 끝에 강의 끝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험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낙제가 되면은 그 과목 자체를 패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에 네가 그만큼 들어서 배워야지가 되는 게 이제 독일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강의는 이렇게 Vorlesung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사실 이런 수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제미나라고 하는데요. 제미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수님과 같이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 소통, 대화를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과 하게 됩니다. 이게 독일의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미나라는 걸 더 많이 접해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실습, 프락티쿰이라고 하는 실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슈프라쿠어스. 예, 이거 이제 외국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쿠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조별 학습이나 아니면 짝지어서 하는 이렇게 학생들끼리 연습하고 이제 습득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알았으면, 독일 대학에서만 유독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독일어 어학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런 단어는 못 봤는데요?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graduate라고 하면은, 대학 학위를 이제 소지하고 있는, 이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graduate라고 하고요. 그리고 Semester Beitrag이라고 하면은 Beitrag, 회비, 학생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메스터니까 한 학기당 이렇게 내게 되겠죠. 이 학생 회비를 한번 내면은 이게 곧 이제 학생증의 제메스터 티켓. 네,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동안 탈 수 있는 그런 교통카드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 회비가 한 150유로에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400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에서 한 45만 원, 네, 그 사이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0만 원 내고 교통카드를 6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걸 주니까, 예, 그 교통카드 사신다 생각하고, 예, 큰 교통카드 사신다 생각하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리쿨라지온은 내가 학교에 등록돼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음, 등록돼 있음이 되겠고요. 등록돼 있다는 것을 베샤이니공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 확인서는 이마트리쿨라지온스 베샤이니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걸 이제 챙겨 다녀야 어디 가든지 뭔가 서류에서 뭐 은행이라든지 내가 학생이라는 걸 증명할 때 이걸 내야지 학생 확인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반대. 지금 학생이 아님, 네, 이제 학생에서 떠났음, 뭐 자퇴를 했든 무엇을 했든, 네, 학생이 아님이라는 거를 할 때는 엑스마트리쿨라지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이제 독일에서 시간표 같은 거를 보면은요. 이런 약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약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지?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카데미시스 피어텔. 이 피어텔이 4분의 1이라는 건데요. 시계에서 이렇게 4분의 1 하면은 여기 있는 이거는 15분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이 15분을 말합니다. 네, 독일 대학에서 이제 강의가 이제 많이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15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빠듯하게 시간표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강의실까지 가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는 거. 네, 그 고려를 해주는 거죠. 학생들을 배려해 준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시에스 피어텔이라고 하고요. 그 약자를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 아카데미시에스 피어텔이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체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체테라고 쓰여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15분 후에 시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ST라고 시간표에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정각에 푀크틀리시하게 정각에 시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HIV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약자인데요. 어떤 거냐면 Hilfs
Wissenschaftler. Wissenschaftler 하면은 뭐 과학자, 연구원 뭐 이런 게 되죠. 근데 도와주는 연구원이 되니까 뭐 조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Hilfs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Mitarbeiter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런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희비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Lehrbeauftragte라고 하면은 강의를 이제 하기는 하지만 진짜 전임으로써 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교원이 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 강사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들 한국에도 아주 많죠. 이제 그런 경우를 Lehrbeauftrag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Hallo Lisa, wo gehst du hin? 야, 너 어디로 가? 너 어디 가는 거야? 네, 리자를 만났나 봐요. Hallo Max, ich gehe gerade in den Hörsaal. Hörsaal이 나왔네요. 회어는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Saal 하게 되면 Saal은 홀, 넓은 강당, 실내에 있는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회화잘이라고 하면 듣는 강당을 그런 데를 말하니까 강의실, 좀 이제 대형 강의실을 말합니다. 나 방금 회화잘에 가는 길이었어. für meine nächste Vorlesung. 다음 Vorlesung을 위한 그런 강의실을 가는 길이었어. in welchen Hörsaal musst du? 어떤 회화잘에 강의실이었죠? 어떤 강의실에 가는 건데? Ich habe heute auch. 나 오늘도 noch eine Vorlesung. 자, Vorlesung 계속 나오네요. 강의였습니다. 나 오늘도 하나의 Vorlesung이 im Hörsaal 101. 101호 강의실에 Vorlesung, 강의가 있어 라고 합니다. Ich muss in den Hörsaal 203. 나는 회화잘 203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203 강의실이야. Das ist im Fachbereich. Fach이라고 하면은요, 과목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과 이런 거. 그래서 Fachbereich라고 하면 그 학과의 영역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과 쪽이냐면 im Fachbereich Wirtschaftswissenschaft. Wirtschaftswissenschaft라고 하면 경제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과 그쪽에 있어. 그게 그쪽에 있어. 이게. Interessant. 그래, 흥미롭네. Welches Modul? 모듈이란 단어도 나왔네요. 모듈. Welches Modul hast du gerade? 자, 모듈이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Fach 했는데요. 이 Fach이라는 거는 내 전공 과목 이런 거 할 때 주로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어떤 과목을 듣는다 이렇게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Welches Modul hast du gerade? 너 지금 무슨 과목 듣는데? Ich habe das Modul Mikroökonomie. 나는 지금 미크로에코노미를 들어. 네, 미크로 하면은 이제 작은 거니까 미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나는 미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들어. Die Modulnummer ist 1, 2, 3, 4. 모듈 누머는요. 과목마다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번호를 알면은 그 과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번호가 바로 이거야. Hast du heute noch? 너도 뭔가 좀 더 있는 거야? 너는 뭐가 더 있어? Ich habe das Modul. 이 친구는요. 크게 하는 거. 마크로. 아까 미크로였는데 이번엔 마크로. 에코노미. 나는 거시경제학을 들어. 라고 하네요. mit der Modulnummer 5, 6, 7, 8. 모듈 누머 과목 번호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Übrigens. 야, 그거는 그렇고 말이야. 그건 그렇고. Hast du schon den Titel? 너 있잖아. 이미 den Titel 제목. 뭐에 대한 제목이냐면 der Hausarbeit. 하우스아바이트는요. 집에서 일을 하나? 그럼 집안일인가? 집안일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우스아바이트는 집에서 해야 하는 그런 학생의 과제, 업무 이런 거가 되니까 뭐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소논문 이런 거가 하우스아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너 하우스아바이트
과제에 대한 과제의 제목. 이미 있어? 뭐라고 했냐면요. Wir unser Modul bekommen 받았어 라고 하네요. 우리 과목에 대한 그런 과제의 제목을 너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어?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미 받았대요. Ja, ich habe ihn gestern erhalten. 나 어제 받았어. Der Titel der Hausarbeit lautet Hausarbeit에 대한 그 제목이 뭐냐면 Die Auswirkung der Inflation auf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나는 어떤 하우스아바이트를 받았냐면은 이 작고 중간 거. 작고 중간의 기업이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이걸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한 그런 제목을 받았어. Was ist dein Titel? 너의 제목은 뭐야? 네. Meiner ist die Rolle der Zentralbanken in der Wirtschaftskrise. 네, 자, 내가 한 거는 말이야. 내 거는 역할. 무슨 역할이냐면 중앙은행의 역할. 어떤 데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냐면 경제 위기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을 받았어. 그랬더니 welche Fachsemester Zahl hast du eigentlich jetzt? 너 있잖아. 자, 여기서 Fachsemester Zahl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Fachsemester. 네, 학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 학기인데 그 학기를 이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 지금 몇 학기째야 이런 얘기를 할 때요. Fachsemester Zah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welche Semester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가 있냐면 야 지금 윈터 제메스터잖아. 존머 제메스터잖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몇 학기야? 라고 얘기할 때는 welche Fachsemester Zahl hast d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Ich bin im 4. Fachsemester 라고 하네요. 나는 4번째 학기를 듣고 있어. 너는 Ich bin auch im 4. Fachsemester. 나도 마찬가지로 4번째야. Wir sollten mal zusammen lernen. 야, 우리 이제 공부할 때가 됐다. 같이 공부하자. 네, 그랬더니 Das ist eine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Wir können uns nach der Vorlesung 강의 후에 우리 in der Bibliothek treffen.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자. 라고 하네요. Perfekt. Bis später. 그래. 우리 완벽해. 우리 다음에 보자. bis dann. 다음에 봐. 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러분들도 같이 너 무슨 과목 들어? 너 이번에 몇 학기째야? 네, 이런 대화들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우리 배운 내용들 몇 가지 단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강의실 뭐라고 했었죠? 강의실 듣는 거다. 듣는데 어떤 이제 안에서 이렇게 듣는 거다 했을 때 회화잘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어떤 강당, 홀 이런 데서 듣는 거. 그래서 회화잘을 강의실이라고 하고요. 네, 학과, 전공 이런 거를 Fachbereich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목 이름. 과목을 그냥 이렇게 Fach 이러면 안 되나요? 네, 여기 뭐라고 했었냐면은 네,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Modulname 네, 이렇게 얘기하고 Modulname und Modulnumm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를요, Hausarbeit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제한다라는 말은 이제 Hausarbeit schreibe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단어들만큼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저희 간단한 꿀팁을 좀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독일에서 이제 두젠하고 지젠 쓴다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대학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젠은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친한 사이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우리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존댓말 쓰는 경우도 많은데 독일에서는 가족 안에서는 모두가 다 두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모든 뭐 삼촌, 뭐 작은 아버지, 큰 외삼촌,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친척들은 전부 다 두젠을 쓰는 사이가 되고요. 친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친한 동료들 사이에 두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요 다 두젠을 써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고모, 모든 친척들 어른들한테도 다 두젠 쓰는 상황에서 대학교 안에서 선배라고 해서 선배님 하면서 존댓말 쓸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는 뭐 이제 학생들끼리는요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전부 다 그냥 두젠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심지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 듣고 있어?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제 두젠,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두젠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반말이랑 두젠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학생들끼리는 모두 다 두젠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젠은요. 이제 독일 문화에서는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니까 맨 처음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어른이니까 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한국이랑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쯤에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두라고 하다가 김나지움 11년 학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 이렇게 되면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을 어른으로서 인정을 하고 지라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김나지움에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님들도 학생들한테는 전부 다 지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당연히 교수님한테는 당연히 지라고 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혹여나 만약에 이제 석박사 특히 하시는 분들 너무 긴밀해져서 교수님이 이제 두라고 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두젠과 지젠은요. 쌍방에 서로 간에 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사람은 두하고 한 사람은 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웃집 아줌마는 나한테 반말하는데 나는 존댓말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누구는 반말하는데 누구는 존댓말하고 독일어는요 서로 같이 친하거나 같이 안 친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관계적인 언어라서 두젠을 쓴다는 거는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두젠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젠을 쓰면은 교수님이 나는 이제 사적으로 마음을 열고 사적인 사이로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나한테 자꾸 지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두젠 하자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같이 두젠 하면서 친하게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라고는 보통 서로 하지만, 네, 이제 나중에 친해지는 경우도, 교수님과 친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학교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는 보통은 어른들끼리 친하지 않은 동료들끼리 지젠을 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자, 이렇게. 교수님! 하니까, 프로페서!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교수님, 근데 교수님이 이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교원이 아직 이제 임용이 안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강사로서 있는 분을 도젠트라고 합니다. 그럼, 도젠트! 뭐 이렇게 부르나? 네, 강사님, 교수님 뭐 이렇게 부르나? 자, 이게요. 전부 다 이렇게도 안 되고요. 이렇게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건 호칭이 아니라 직업 이름이에요. 직업 명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교사 이런 거 있죠. 직업 이런 거 쓸 때 옆에다가 교사 이렇게 쓰죠. 그런데 누가 교사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직업 이름이다. 호칭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호칭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프로페서 뮬러 이렇게 성을 붙여서 해주면 호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 교수님, 뮬러 교수님 이렇게. 네, 그래서 프로페서 뮬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프라우 프로페서 뮬러 해도 되는데 네, 요즘에는 이것도 그냥 안 쓰고 그냥 프로페서 뮬러 그냥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은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박사를 졸업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박사를 졸업한 경우에는 독토라고 해서 독토 마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은 이렇게 여자일 경우에도 프라우 독토 마야 네,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독토를 아직 하지 않고 이제 독토 바로 직전에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그래도 또 있어요. 네, 꽤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헤야 하고 성, 게아바, 헤야 게아바, 프라우 슌들러 이런 식으로 성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학 생활. 독일의 대학에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교수님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네, 이런 것까지. 그냥 막 강사님 이러면은, 뭐, 왜 저렇게 부르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예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생활, 네, 즐겁게 이제 지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네, 또 몇 가지 어려운 점들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츄스!